은둔 시작한 거가 가족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나오는 것도 가족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우울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좀 늪에 빠진 것처럼 급하게 마음 먹었다가 오히려 다시 다쳐가지고 안으로 파묻히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큰일이니까. 룩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히키코모리가 등장하는 컨텐츠를 고립운둔 경험자들이 직접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에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각자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위입니다. 안녕하세요, F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혹시 두 분은 고립운둔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운둔을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1년의 운둔 경험 있으시고요. F님은요? 저는 2019년에 자퇴를 하게 되면서 쭉 고립을 경험했었는데요. 딱히 이제 만날 친구 관계가 없는 그런 고립이었다가 2023년을 시작으로 대인 기피증이 도져가지고 좀 더 심하게 고립 경험을 가지다가 최근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작품은 체인소맨을 그리신 작가님의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룩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원작 만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얼마 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이 돼서 또 한국에서도 꽤나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 후지노가 있죠. 후지노가 초등학생 4학년으로 나오는데 이제 만화를 좋아해서 학교 신문에 연재를 하던 소녀였습니다. 학교 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큐모토라는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이제 은둔 고립하고 있는 학생이 연재한 이 만화를 보고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아서요. 그 실력 차이로 인해서 낙담한 후지노가 한동안 만화를 그만 그리게 되었다가 이제 선생님이 졸업장을 전달해 주라는 요청을 받고 큐모토의 집으로 찾아가서 우연히 큐모토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큐모토가 후지노에게 팬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두 사람은 이 만화를 소재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만화를 그리면서 성장해 나가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두 분은 이 룩백 애니메이션이나 이 원작 만화를 원래부터 좀 알고 계셨나요? 룩백 만화는 예전부터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원작 만화가 그 체인소맨으로 유명한 후지모토 타츠키가 단편의 악마라고도 불린단 말이죠. 그 단편 만화를 잘 쓴다라는 말을 듣고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안녕 에리라는 작품이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룩백을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작가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영화적인 연출을 많이 쓰는 독창적인 연출 기법이나 감정 표현법 같은 게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어서 감정이입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 재밌게 보셨군요. 생각보다 또 배경 지식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키위님은 원래 이 작품 알고 계셨나요? 저는 유튜브 촬영한다고 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혹시 영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나요? 저는 초반에 그 주인공이 효모토가 그 합격 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했었을 때 엄청 충격 받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장면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고 학급 친구들이 약간 줌아웃 돼가지고 혼자 엄청 동떨어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옛날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었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아, 그랬군요. F님은 혹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다들 비슷한 장면을 뽑으실 것 같긴 한데 큐모토를 처음으로 만난 후지노가 자신이 열등감을 품고 바라보았던 상대인 큐모토를 마주하기 힘들어하고 껄끄러워하면서도 결국에 만화를 통해서 이제 짧은 만화를 써서 건네주고 그걸 본
큐모토가 뛰어나와서 후지노에 대한 동경을 얘기했을 때 그 복잡 미묘한 감정과 포기하려고 했던 만화를 다시 시작하게 될 정도로 그 카타르시스를 느껴 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혼자서 춤을 추는 모습 맞아요.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딱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아마 비가 오는 날씨였나 아니면 물웅덩이가 되게 많은 그런 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처음에는 되게 덤덤하게 걷다가 나중에는 약간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듯이 했던 연출이 그 어린 아이의 어떤 변덕스러운 심리나 좀 그런 귀여운 면을 잘 표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큐모토가 어찌 보면 만화를 계기로 또는 후지노의 의도치 않은 그런 접근으로 이제 방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분도 고립운둔을 직접 경험을 해보셨는데 혹시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 고립운둔에 대한 모습이 본인의 모습, 본인의 과거의 모습과 좀 겹치는 게 많았나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경험한 거는 저거랑 좀 달랐는데 하던 그런 생각이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큐모토라는 친구가 은둔 고립으로 나타나는데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바라보는 면이 인상 깊었어요. 아, 되게 세상을 세세하게 주의 깊게 살피는 그리고 아름다운 면을 잘 포착하는 관찰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제 경험상 은둔 고립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세상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을 좀 삐뚤어지게 보게 된다거나 그런 일도 많기 때문에 쿄모토라는 친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하고 신기했네요. 그렇구나. 보통은 이제 오히려 세상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외부에 대한 어떤 시선보다는 내면으로 인한 시선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키위님은 어떠세요? 쿄모토가 어딘가에 몰두했다는 점이 좀 비슷했는데 그림을 몰두했다면 저는 폰게임을 주로 했거든요. 아, 폰 게임. 네. 어떤 게임 혹시 주로 하셨나요? 네, 이름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뭔가를 약간 키우는 그런 아. 게임이었어요. 약간 농장 키우고. 약간 동물의 숲 같은. 네네. 어. 그런데 이제 큐모토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집 밖을 나왔는데 저는 그러지 않는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어떤 고리분둔 또는 히키코모리가 좀 과하게 왜곡돼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왜곡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끼셨을까요? 약간 캐릭터성 같은 면으로 고립은둔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헝클어진 머리나 말을 더듬는 면 등을 살리긴 했는데 이것도 뭔가 모의 요소 같은 걸로 사용돼가지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고 해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오, 그러셨구나. 키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방을 어지럽혀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이 되는데 쿄모토는 그거랑 결은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정리 정돈 되는 방 안에서 그냥 그림을 몰두하는 거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점이 좀 다르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장면,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후지노와 큐모토가 어쨌든 이 만화를 계기로 둘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둘이서 굉장히 열심히 만화를 그려서 어떤 입상을 하게 되죠. 대회에서. 그래서 잡지에 실리게 되고 또 상금을 타서 이제 그 상금으로 함께 시내에 놀러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면서 큐모토가 후지노에게 나를 방에서 꺼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이 집에서 이제 또는 고립과 은둔에서 나오게 된 특별한 계기나 그런 계기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F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은둔 고립을 하기는 했었지만 저는 다행히도 가정사라든가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은 케이스는 아니어서 부모님의 지원을 특히 어머니께서 다양한 이런 복지 프로그램 같은 걸 찾아주셔서 그 덕분에 서서히 나올 수 있었던 복받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어떤 지지가 있었던 아, 네. 키위님은요? 저도 좀 결이 비슷하긴 한데 은둔 시작한 거가 가족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나오는 것도 가족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또 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되게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살기 위해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은둔고립을 시작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덕분에 또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네요. 결국에는 집이라는 공간과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은 어찌됐건 이 은둔고립으로부터 이제 나올 때 어떤 한 가지의 딱 계기, 좀 작은 계기 혹은 어떤 단 한 사람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사실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기 같은 거는 사실 계기가 될 만한 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적 상태,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같은 게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우울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좀 늪에 빠진 것처럼 애를 쓸수록 다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더욱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한 발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신의 이 성장이 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눈치채기가 힘들어가지고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때 딱 버스처럼 온 기회를 잡고 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와 계기들은 언제 어디서는 많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계기를 내가 붙잡느냐가 문제라는 거 네. 말씀이신 거네요. 붙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붙잡아냈느냐. 저도 공감이 많이 가고요. 가능은 하는데 그게 지속되기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엄청 오랫동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마음 먹었다가 오히려 다시 다쳐가지고 안으로 파묻히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큰일이니까 진짜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기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한 어떤 결심이든 뭐든 그 동기가 계속 끊이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이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영화의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후반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큐모토가 후시노와의 만남 이후로 어쨌든 본인의 꿈을 다시 찾게 되고 물론 그 이후로 후시노와는 다른 길을 좀 선택하게 되죠. 나는 이제 미술을 하고 싶다. 만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미대에 진학하게 되고 이제 후시노는 만화가의 길로 이제 빠지게 됐는데 둘이 이제 진로가 갈라지게 됐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큐모토가 어떤 묻지마 살인의 연루 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작중에 보면 이 큐모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지노가 내가 큐모토를 집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살아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결지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쨌든 이 세상 밖에 나오면 이 꼭 죽음과 같은 큰 일이 아니더라도 이 집안에 있을 때보다는 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불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결심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개인적으로 쿄모토는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네.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매몰되기 쉽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도록 좀 많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살기 위해 나왔고 오히려 네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살기 위해 좀 나왔고 네. 좀 최근에는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좋은 프로그램도 만나고 네.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내가 정말 변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 많았어요. 네. 너무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되고 나오다 보니 또 좋은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F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좀 못나고 조금 현실적이기도 한 이유인데 일단은 저 자신과 이제 바깥에 일반적인 사회에 잘 녹아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그 사람들이 괜히 밉고 그런 열등감이 저를 또 아프게 하니까 좀 그거에 몰리다 못해 나오게 된 것도 있고요. 일단은 현실적인 이유가 되게 크겠죠? 이게 혼자서 집에만 있다 보면은 마음만 우중충해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 되고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외에도 밖에를 하도 안 나가고 소통을 안 하고 살다 보면은 이 뇌 기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이제 궁지에 몰려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결로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한 결로 느껴지거든요. 약간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는 심리적인 문제든 그런 자각이 든 순간 그러면 내가 뭐 바깥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참여해 볼까라는 쪽으로 좀 마음이 가고 이제 움직여지게 됐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이제 안 남았는데요. 혹시 고립 은둔을 주제로 한 다른 작품들 혹시 보신 게 있다면 이 룩백 말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상처 입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드라마가 섞인 오컬트 로맨스 만화가 있거든요. 아오노 군에게 닿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라고 하는 만화인데 아오노 군에게 닿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 네. 네네네. 처음에는 굉장히 암울하거나 코미딕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 다양한 현실적인 아픔을 겪어본 청소년들을 중심 인물로 이 마음의 상처를 진중하고 깊게 다뤄내는 많이 상처를 파헤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작품이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립 은둔을 하게 된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거고 되게 공감도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키위님은 그런 작품들 있을까요? 당장 생각나는 거는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인데 엄청 고전 영화예요.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고립은둔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봐도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키위님이랑 비슷하게 김씨 표류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막 개봉이 됐을 때 그때 아마 제가 막 초등학생인가 막 중학생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봤을 때랑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의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좀 웃긴 영화? 그냥 그 새똥 모아서 그 짜장면 만드는 것만 생각이 났는데 생각보다 이
고리문둔이라는 상황을 절묘하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잘 했고 그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또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되게 예쁘게 잘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리문둔이 소재를 생각보다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룩백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 또는 이 고리문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리분들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만 계셔서 좀 많이 힘드시다면은 충분히 바깥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룩백은 꿈에 대한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것도 교모토의 꿈이었고 만화를 쓰는 것도 후지노의 꿈이었고 결국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꿈이 꼭 별난 거, 특별한 거, 뭔가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 이런 것만이 꿈이 아니라 저 창밖 너머 세계로 나아가는 것도 위대한 꿈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원하는 것, 진짜로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됐습니다. 컷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게 나왔을라나.